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평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이 소속 김홍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74회 정례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있어 첫 번째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질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 요지서에 제출한 대로 충남교육청 인사문제 그리고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 차원이므로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과 구대에서 좋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 구대에 들어왔을 때 항상 제 옆자리에서 저에게 많은 멘토와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육감님 자리가 정치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교육자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육감님은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자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는 약간은 정치인 냄새도 좀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 생각도 교육은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 접근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그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9월 1일 도교육청 정기 인사를 보면서 교육장님이 정치인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대체 어떤 인사였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홍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격적 인사라고 하는 것은 평교사 2명을 장학관으로 임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계에 상당 기간 몸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계에 상당 기간 몸을 닫고 계셨습니다. 네, 30년 있었습니다. 예, 도교육청 개청 이래 이번처럼 일반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 교장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임명된 사례들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사 중에서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1단계 승진을 한 거는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같이 파격적인 2단계를 뛰어넘는 인사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도 아닌 2단계를 승진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네. 승진이라는 용어를 우선 말씀에 앞서서 승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은 안행부의 공무원의 직급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보면은 이제 별 승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진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임용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사범대, 교대, 교원대 등의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질 경우에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 직원에 임용해 보면은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 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에 의거하면 교육 전문직 공무원은
교육 전문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임용 시에는 승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입니다. 그래서 전직 임용 시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전문직 중에서도 장학관으로 임용하게 된 것은 변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현장 교육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했고 또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선거 시에 내걸었던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감님 네. 말씀이 죄송한데요. 네네. 오늘 10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공약 이해도가 높은 교원을 전직 임용해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 후에 네네. 위부의 평가나 내부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사로 봐서 삼락회 천안아산 중심입니다만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빨리 조기에 정책 공약을 정착시키는데 도움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평이 교육감님 귀에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교육 전문직에 장학사와 장학관이 몇 명이 계십니까? 현재 275명입니다. 장학사 206명과 장학관 69명, 도합 275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네. 그럼 이번 인사가 오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제를 신뢰하고 오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과 장학사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시켰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교육전문직 주요 간부 현황을 보면은 2012년도 9월에 이른바 장학관 4급 상당 장학관이 29분이고요. 5급 상당 장학관이 32명에서 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 현재는 64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 현재는 69명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어떤 장학관 자리를 박탈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네. 장학사 206명 중에서 당연히 그분들도 장학관을 딛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면이 부족해서 임용 대상에서 탈락이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관만 보면은 작년보다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원님 표현대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박탈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평교사 2명이 2단계 승진해서 네네. 장학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206명의 장학사들도 충분히 장학관이 될 수 있는 품성과 모든 걸 저는 갖췄다고 보는데 네네. 206명을 빼놓고 네네. 평교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206명의 장학사들을 완전히 무수한 처사가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작년도에 장학관을 포함해서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육감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TO에 관해서는 좀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장학관으로 가고 싶은 분의 자리를 막고 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념상은 승진이라고 합니다만은 전직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계단 상승 승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에 있는 206명의 장학사님들의 아니면 일선 교사들의 떨어진 사기가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들이 바로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이번 인사 그 2명의 파동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재고되어야 본다고 보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조직의 장이 바뀌면은 뭐 코드 인사 내지는 봉원 인사 자기 사람을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허술한 전문직 인사 규정을 편법으로 악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밖에 평가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9월 22일 날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죠? 네네. 그때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네네. 충남교육으로의 24개 분야 네. 42개 세부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청렴, 네. 공정 인사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9월 1일자 인사가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청렴, 네네. 공정한 인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금품이 오고 갔다고 하던 그 시절에 관행을 끊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7월 인사와 9월 인사를 통해서 청렴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누구 자리를 뺏고 A의 자리를 뺏고 B를 임명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증언시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특별한 피해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고요. 그럼 혹시 교육감님 그 정기 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좀 보셨습니까?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많이 됐던 건가요? 파격 인사라고 하는 말, 전격 발탁, 전교조 출신 병교사 임용 이런 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보도된 후에 2-3개 언론만 반복해서 했고 나머지들은 특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도 그 부분 언론 브리핑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언론 보도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김지철식 인사, 평교사 2명, 장학사 안 거치고 장학관 수직 상승, 법의 허점을 악용한 상식 파괴 인사,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불공정 비리 인사, 청렴한 관리의 오만이 때론 더 위험하다. 김교육감 해명하지 않으면 사고 교육감 못 벗어나.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대부분의 네네. 언론사에서도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어느 인터넷 신문 한 분이 쓰신 그 글인 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쓰신 견해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특정인을 봐주고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임해서 일정 기간 일하면서 그 정책 공약을 정말로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초기에 방향을 좀 잡고 그래서 전체 우리 전문직과 일반직에게 정책 공약이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들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죄를 졌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 헌법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보다 네. 더 무서운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헌법보다 제가 알기에 더 무서운 법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법입니다. 충남교육 공동체 가족, 제가 전부 다는 모니터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 교육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교직하기가 겁난다. 이러한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끌고 가시려면은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 1월 1일 또 9월 1일, 3월 1일 인사를 지켜봐 주시면은 아마 어느 때 인사보다도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진 사기입니다.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장학사를 줄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장학관 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외에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이 장학관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막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갈 수 있는 교장 연수를 취득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여러 명 밀려 계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장학관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 자리에 네네. 인사 원칙에 입각해서 네네.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사를 거치면서 전문직을 거치든가 아니면 교감을 거치든가 교장을 거치든가 그 순번에 의해서 장학관으로 올라가야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누구나 다 내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밑에 있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올라와서 저에게 지시를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올라간다든가 밑에 있다든가 이런 식 표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통념상 표현이고요. 관련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 자료를 보면은 각급 공무원들을 이렇게 별표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 계단이 올라갔다든가 수직 상승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시다면 그 별표를 나중에 이렇게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계 교육과 인사 원칙에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보편 타당한 인사 원칙, 제가 도청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네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네네. 우리 도청산에 네. 역대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네. 교육계와 우리 일반 도청과는 인사 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편 타당한 인사 원칙을 하는 것이 내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내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교육공무원법 교육감님, 제구조화. 네. 아니 당연히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항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제가 이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들도 4년 전 또는 이번 이렇게 해서 몇십 명에 걸쳐서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조기에 정책 공약들을 함께 빨리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의욕이었지 실제로 그분들을 승진시켜서 나중에 뭐를 만들고 교육장을 내보내고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는요 2010년도에 경기도, 서울, 광주, 인천 혁신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 쪽에 계신 분들이 2단계 승진을 다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네.
그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면서 그쪽에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충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제가 그렇지는 했습니다.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발상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특히 그 작은 학교들의 문제, 또 교육력이 낮은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 활동을 10여 년 전에 했었고, 따라서 농산어촌 교육의 문제와 그리고 충남의 70% 정도 산재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발전에 대한 그런 전망이지, 그 두 분을 나중에 특정 지구의 교장 선생님, 교육감님, 그런 그 내용은 하지 제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제 생각은 그 두 분을 교육감님이 발탁을 하셨을 때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발탁을 하셨나, 아니면은 주변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셨나,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육청 내 직원들과도 상의를 했었고, 주변 분들 상의 드렸었고요. 천안아산 지역에 삼락회 7, 80대 어르신들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네네. 교육감님께서 그 두 분 상당히 훌륭하시죠? 네네. 그 두 분을 모셔오려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네네. 어쨌든 평교사에서 장학반호에 승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승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두 분께서 정말 김질철 교육감님을 우회하고 충남 교육을 우회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그 뜻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낮은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충남 교육으로 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거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뜻을 같이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 교육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가자며 그 이해해 오는 과정 7, 8, 9월 달에 속도를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혁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혁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은 무엇입니까? 혁신은 지금까지 교육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그리고 혹시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래 역량을 갖춘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좀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 중심 수업에서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가면서 수업 혁신을 이루어서 공교육이 정상화된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에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었을 때 21세기 중반, 후반을 살아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미래가치, 미래 역량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학교 혁신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왔던 성과는 계승하고 놓쳤던 분,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혁신이라는 그 뜻은요, 네네.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네네. 교육에서의 혁신은 다른 영역에서의 혁신과 달리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기술적인 혁신, 경영 혁신, 이런 쪽에서 어울리는 용어지, 교육은요, 교육의 신바람,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변화,
혁신 대상에서 일반적인 통계학에 따르면요, 혁신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불과 30%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럼 현재의 교육이, 충남 교육이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에 대한 정의 그 부분은 지난 8월 27일 황호여 장관께서 17개 시도 교육감 초청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약 8분 동안의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 장관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안 쓰셨을 겁니다. 정말로 달라지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21세기 교육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까지 입시 위주,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는데 이대로 가서는 국가 교육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고 교육감인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고 할 때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로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1997년도에 OECD에서 데세코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미래 역량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미 국내에는 2000년, 교육감님. 2003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네네. 충남교육이 제가 비정상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다 있고 교육계가 가장 큰 몫을 또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교육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혁신학교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함께 주제를 가지고 성장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혁신해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1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 지식의 양이 2에서 4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지난 4년간 안희정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복공감학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행복공감학교는 무엇입니까? 행복공감학교는 이따가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 질문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문일답.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행복공감학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행복공감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평가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얘기해보세요. 현재 혁신학교와 행복공감학교는 내용상으로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상에서 그 수업 혁신이나 이런 것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위주, 이른바 공급자 위주의 수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자유와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다.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과 공통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래형 학교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행복공감학교와 혁신학교와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 그러면은 행복공감학교를 계속 이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공감학교는 하지 않고 교육계 수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혁신학교를 찾는다고 하면은 일선교육 현장에서 혼란만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명칭이 좀 일부 다릅니다만은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 현장이 왕창 달라지지 않는 것과 기조 계승할 것은 계승하면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행복공감학교가 그런대로 4년 동안 네네. 충남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네네. 계승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구태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용어를 달리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행복공감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우선 지정할 생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배척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연간 1억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복공감학교가 4년간 네.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4년간요? 1억 5천. 4년간요? 한 학교당. 아닙니다. 우리 행복공감학교가 4년 동안 토탈 65억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공감학교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학교들은 우선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혹시 네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네네. 발표한 2013년도 네. 서울시 67개 혁신학교 네네. 평가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한번 토론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았고요. 경기도 평가하는 데 갔었고요.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실제로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있었고요. 201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혁신학교의 평가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울에 67개 학교,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결과는 운영은 낙제점이다. 선언만 있고 구체적 지향점, 지침없어 혼란만 가중된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불평등이 초래된다.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과 차별을 내세웠던 혁신학교 체력 수준 일반 학교보다 더 떨어진다. 학교 폭력 발생률도 더 높다.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나서 혁신학교 예산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그랬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분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가지고 예. 그걸 줄이면서 경기도나 전북, 전남 타 지역하고 서울의 평가는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아마 혁신학교 평가 등등의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학력도 향상되었고 무엇도 향상되었고. 교육감님, 그것은 그쪽 얘기고요. 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교육개발원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결과를 보면은 맞습니다. 혁신학교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교육청 평가는 다르고요. 다른 지역의 명칭은 달라도 혁신학교의 내용을 가졌던 데들은 다 성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요.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혁신학교 지원센터 운영 계획, 학교혁신, 연구 동아리, 공부 계획 네네. 다 발송하셨죠? 네네.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평가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많은 선생님들이 각 교과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네네. 또 동아리를 만드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혁신 동아리에 들어가야 승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신규 교사들이 부장님들한테 부장님 혁신 동아리 들어가세요. 혹시 압니까? 다음에 장학관으로 발탁될지 이런 소리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좀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교육 행정이 보여줘왔던 관행 때문에 아마 그런 왜곡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아리 외에 이거는 본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희망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자들이 하는데 네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말씀 그러면은 드렸죠.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혁신 교사이고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비혁신 교사인가? 그런 학생들이 봤을 때 그럼 나는 뭐라고 볼 것인가? 학부모들이 봤을 때 그럼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신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신다면은 그거는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 있게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분명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자꾸 편가르기라든가 줄 세우기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없을 것으로 저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느 역대 교육감님들 잘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잘할 자신 있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기본 질서를 무작정 잘못이라고 치부하면 뿌리가 흔들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의 근본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 슬기롭게 충남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행정 펼쳐가는데 늘 좋은 그 충고의 말씀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료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춘 남녀가 사랑을 얘기할 때 영어로 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러브라는 단어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가 영어로 soulm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ulmate의 속뜻은 내 영혼의 동반자, 내 인생의 반쪽, 기타 여러 가지 속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남녀지간에 사랑을 나누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충남 교육을 위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210만 도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걱정한다면 충남 교육은 더 한층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날이 손꼽아 오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